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어젯밤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감개무량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양양자 원내대표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남기고 나서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간을 쪼개서 좀 올려봅니다.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정리했던 그 기존의 여론조사 자료들이 있는데 보다 좀 되게 좀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전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관련해서 전달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 이야기는 제일 좀 뒤로 미루고요. 어제 제가 올렸었던 영상에서 좀 마음이 아픈 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비례공천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 분란이 되거나 내용이 깊어지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언론에서도 직격탄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직격탄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들에 대한 페북이나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도 좀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리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 봤던 영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안정감 있게 그 모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안심이 되고 이번 기회로 좀 더 결집이 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탈당하실 거예요. 저는 아니 이거 탈당은 전혀 고려치 근거 안 없는 하시고. 말씀이고 아무튼 김영남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북에 올렸던 그 메시지들을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는데 느낌에 좀 철회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좀 설득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다독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3당에서 사무총장이 많이 되곤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지금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공격받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개혁신당의 이름에 걸맞게 비례대표 1번에서 4번은 좀 젊은 층으로 구성했다고도 하는데 거기랑도 약간 조금 덜 맞죠. 네, 김영남 의원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덜 맞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을 떠나서 뭘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다 생각은 들었고 아무튼 김철근 사무총장은 거치가 아직은 제가 봤을 때까지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페북이 지었다는 점 빼고는요. 그리고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천하람도 그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기자회견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했습니다. 포인트는 아무래도 순천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됐고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천하람은 거기에 남고 싶었다는 의지가 좀 되게 컸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본인이 순천의 제2의 국회의원이 될 것을 자청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예고를 했고 어떤 그런 의지가 많이 보여서 저도 그랬길 바랬고요. 사실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좀 매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준석에 이어서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천하람이다 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지금 결론적으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아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개혁신당을 잘 이끌어줄 인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화두에 가장 많이 올랐던 양양자 원내대표께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잘 하셨고 오늘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심지어 약속대련인가 싶을 정도로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훨씬 더 좋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양양자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 생각에는 양양자 원내대표는 충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명분이랑 좀 대치될 만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취를 다르게 표명할 수 있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당했는지 이 본질적인 부분이 되게 통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혁신당이랑 한국의 희망이 합당하는 게 되게 명분이 있고 진실되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도 좋았기 때문에 정말 또 아쉽다고 생각했었고 또 양양자 의원이 저는 이번에 처음 봤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함께 가면 서로 시너지를 많이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남기로 결정했고 이게 남는 게 단순히 남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약속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양양자 원내대표의 이 페이스북 글은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좀 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고 저는 여기서 몇몇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은 합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의 미래 비전을 개혁신당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말은 이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젯밤 양양자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그 경안천을 걸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양양자 원내대표는 정말 이 목숨을 바쳐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정말 이 평생의 소명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정치를 하는 이유, 소명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고 이거에서 답을 한 게 이준석 대표. 본인이 스스로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 선도국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국 진정성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 당대표로서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겠다는 걸 좀 넘어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소식에서 양양자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이준석 대표가 우리나라를 꾸려나갈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라는 거를 많이 표방을 했고 양양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당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그날 또 개소식에 왔던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충분한 감이다라는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됐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양양자 대표께서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결론은 그때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게 서로 간의 뭐 금전적인 이득이나 당 간의 이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개혁신당을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오늘 또 허은하 의원이 어떤 방송 패널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네네. 어떠한 그 계산을 하는 것하고 허은하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개혁신당의 방향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허은하 전 의원의 이 말이 정말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튼 이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면서 개혁신당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많은 인물들을 알게 됐는데 정말 좋은 인물들이 많고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대단한 뭐 원내 교섭 단체까지 지금 사실상은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이 작은 모습들을 많이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훨씬 더 단단해질 거라 믿고 이 진심은 통한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2명 된다, 1명 된다, 뭐 3명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개혁신당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이 총선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천하람, 이준석, 양양자, 조홍천, 이원우, 허은하, 김용남 뭔가 이렇게 뭘 바라고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가진 거를 내려놓고 나왔단 말이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갈 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당이 진짜 오래 가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안철수가 합쳐진 그렇게까지 가지를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가 갑자기 합쳤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방과 뭐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계산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고 본질적인 걸 놓치기 때문에 저는 본질에 충실한 당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반드시 그런 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독립적인 영역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이게 어느 정도 잘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객관화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외압이 들어가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조심했기 때문에 어제 인터뷰에서도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어준 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안 주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환멸감이 들었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꿋꿋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제가 너무 많이도 갔는데 양양자 원내대표랑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이제 더욱더 끈끈해지고 훨씬 더 긴 미래를 바라보게 됐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서로에게 너무나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구구 유튜버들을 영상을 가끔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극적으로 잘 짓는다. 이준석 대표를 까야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정말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구나. 이 보수에서 정말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인 거 보니 진짜 돼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견제를 한다는 얘기고, 어제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다극적이고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를 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너네 망했다, 개혁신당 망했다, 쪽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기분 그렇게까지 나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오죽 저러겠나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거나 안 하건 본질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막말들을 많이 해놨는데 오늘 시원하게 그 양양자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좀 탄탄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라 사이다 느낌이 납니다. 이런 맛도 있어야 또 당을 응원하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사설을 많이 길게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개혁신당이 가야 됐은 방향도 제 바람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비례공천을 통해서 어제 그런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아물어지면서 저희는 또 다른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선이 22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나는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나는 부럽잖아. 따라가지 않을래.